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23일인데 하지가 이틀 지났어요. 이제 낮이 조금씩 짧아질 것 같아요. 남은 한여름 좋은 날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SNS 소통연구소 행복강사 정덕모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동 명상을 해봤어요.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을 내 속에다 이렇게 담아놓지 말고 그러면 고여서 썩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서 풀어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훨씬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 속에 뭔가 꽉 뭉쳐 있어. 그럼 그거 그냥 두지 말고 행동으로 확 풀어내는 적극적인 삶을 사시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공부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나눔 공식과 촛대 불꽃입니다. 나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교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나눔 공식에 관심이 가시죠? 공식이 있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이 나눔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만났다 하면 서로 이렇게 뻔히 쳐다봐야 될까요? 소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소통을 해야 되겠죠.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나눈다, 교류한다, 소통한다, 이런 거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나누어야 할까요? 왜 소통을 해야 할까요? 뭐 철학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들어가 보면은 본래 너와 나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사실은 그냥 큰 생명체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가 서로 뿔뿔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하나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본래 뿌리는 이미 하나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서도 전부 다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 우린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서로 아는 것이 하나됨의 시작이다. 그리고 서로 아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다. 그래서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묻게 되었고, 묻다가 딱 답을 찾았더니 공식이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류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바로 나눔 공식이라는 말입니다. 나눔 공식이라고 하면 유별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단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이다. 그러면 소통을 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 상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일단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야 나눌 것이 생기는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 그 위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 공식에서 제1번으로 떠올려야 할 개념은 관심. 관심의 다른 이름은 사실은 사랑인데, 사랑은 관심보다 조금 작은 의미,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크고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땐 일단 상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관심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 줘야 돼요. 관심을 가졌는데 생전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뭔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남편은 내 아내 속에는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아내는 내 남편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었구나 하고 서로 알고 이해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딱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쪽이 표현을 했다면 한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주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표현된 후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를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표현하고 받아주면 소통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의 지평 위에 표현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나눔 공식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눔 공식에서 표현을 하려면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을 알아야 돼요. 표현을 하려면, 너 표현해봐. 표현할 거 없는데요?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일단 감지한다. 먼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감지해서 그걸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감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준다 하는 것은 내 말 잘 들었어 라고 받아주는 표현을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반응해 주는 거죠. 이 공식은 어느 일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관심의 지평 위에 내 마음을 감지해서 표현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감지해서 내가 내 입으로 공감, 반응해주는 것, 이것입니다. 이쪽에서도 감지, 표현, 공감, 반응해주고, 또 상대가 말하면 저쪽에서도 자기 마음을 감지, 표현, 공감, 반응해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림 재밌죠? 저는 이거 공부할 때 굉장히 이게 관심의 지평 위에 자기 마음 감지, 표현, 내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내가 이해하고 표현한다. 이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잘 생각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눔 공식을 잘 이해하고 그 공식에 맞추어서 소통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 그리고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게 점점 익어지면 굉장한 좋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내 마음을 감지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인간관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통해야 되죠. 그래서 소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이신 철학가 나오시고 종교 공부를 많이 하신 스승님께서 이렇게 공식을 만드셔가지고 너희 이것만 알면 쉽게 할 수 있어. 알았지? 관심의 지평에 자기 마음 표현해.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표현해줘.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익히셔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행복과 평화가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관심의 지평 위에 감지 표현, 공감, 반응하는 나눔 공식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로 나눌 촛대와 불꽃이에요. 촛대와 불꽃. 자, 이것은 사람 사이의 소통과 관련된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관계가 서로 맺어졌다 하면 서로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로 돼서 화합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로 돼서 화합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고 만나면 나누어야 된다. 이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아까 말했듯이 표현이에요. 아까 두 번째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건데 각자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1차적인 거고요. 인간관계를 또 원한다면 표현들 했죠? 자, 그러면 내가 표현한 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적절하다는 것은 바로 촛대와 불꽃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촛대 불꽃이라는 건 무엇이냐? 일단 이렇게 촛대라는 것은 그 촛대에 불을 붙여 놓으면 불꽃이 환하게 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상대방 마음을 표현할 때 이분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3분법, 4분법, 5분법 있지만 복잡한 거 다 빼고
이분법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상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상장을 받아 기뻐요. 요런 이야기가 있을 때 촛대는 뭐에 해당할까요? 상장을 받은 일. 원인이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는 것은 불꽃에 해당되는 건데 바로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한 번 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촛대라는 거는 사실이나 생각이나 자기가 뭐 말하고 싶은 거, 정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건과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야, 나 오늘 상 받았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저학년 때 이래요. 상장 받고 기뻐요. 이렇게 일기장에 막 다 써요. 그런데 6학년만 되면요. 선생님이 노래하자고 그래도 음악 시간에 입 안 벌려요. 꽉 다물고 앉혀가지고 너 한번 해봐라. 이러고서 있거든요. 그 중학생만 돼도 나 상장 받았어요. 상 탁 갖다 던지지 상장 받아 기뻐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더 그렇고 어른이 되면 서로 만나서 뭐만 해요? 정보나 교환하고 자기 의견이나 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어때요? 삭막해지는 거죠.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칭찬을 해줬어요. 와, 너 오늘 웬일이니? 이렇게 청소를 다 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우와,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기분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고 지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쁜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줬어요. 그날 생일이었어요. 그러면 진주 목걸이네 그러면서 기쁘다든지 예쁘다든지 고맙다든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 계속 만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지 무슨 표현을 하는 거야?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구석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크게 쏘자. 밍크 코트를 아주 멋진 걸 사줬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감정 표현도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속에 일어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감정의 조건이 되는 촛대와 촛대로 일어나는 감정을 함께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표현하는 건 뭔가 부족합니다. 이제 어떤 초등학생 일기를 쓸 때 초등학생 저학년 때 이렇게 일기를 써요. 선생님한테 오늘 꾸지람을 들어서 화가 나고 슬프다. 이렇게 쓰고 또 엄마가 용돈을 줘서 기쁘다. 친구가 나한테 예쁘다고 해서 기분이 아주 좋다. 이렇게 쓰거든요. 일기를 다 그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냥 본받아서 촛대와 불꽃 형식으로 나이가 들어서 불꽃을 잊어버리지 말고 촛대만 남기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것이죠. 조금 더 넘어가 보면 그 촛대만 남은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쓸쓸해요. 이제 촛대 불꽃을 함께 하는 거 하고 네, 요렇게 촛대와 불꽃이 같이 있으면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불꽃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슬프죠. 인간관계에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물론 다양하지만 먼저 표현 단계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촛대 불꽃 형식으로 꼭 느낌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건 생각과 느낌뿐인데 생각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머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느낌이라는 건 가슴 마음. 그러니까 이걸 균형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땐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머리 마음에 점을 찍어야 될까요? 가슴 마음에 점을 찍어야 될까요? 가슴 마음에 점을 찍으라는 거죠. 불꽃에 방점을 찍는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기쁘다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막 앞에 얘기가 너무 서론이 길어.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나고 효과가 반감돼. 그러니까 명료하게, 간단하게, 적절하게 촛대와 불꽃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표현의 부재는 실체의 부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표현이 활로다라는 거 이야기 나눌 때 했던 말인데요. 정서 표현은 싹 빼버리고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것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먼 곳으로 떠나신 하늘나라로 가신 한 수료생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아주 명문 여고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와 결혼했겠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수재라고 하는 사람과 떠들썩한 수재하고, 그 사람은 또 정부의 아주 최고 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여성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한 날부터 하루, 이틀, 3일씩 얼굴에 웃음이 다 사라지고 우울해졌어요. 점점 불행에 빠졌어요. 남편은 집에 오면 무슨 말 할까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애들은 밥 먹자, 자자. 늘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아주 비밀을 요하는 그런 직종에 있다 보니까 아무 얘기도 바깥 얘기를 안 해와서 할 수가 없기도 했지요. 부인은 점점 이제 웃음을 잃고 이제 완전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평생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건조하게 살다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죽기 직전에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부인은 이렇게 힘없이 손으로 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무슨 소리를 하나, 뭐 유산 남겨준다 그러나 뭐 하든지 이래서 가봤지요. 그랬더니 그때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여보, 나 당신 사랑했어. 이렇게 그때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손을 냅다 뿌리치고서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엉엉 울면서 옛날 그 동네 말 이랬었나 봐요. 그 말을 진작에 쪼개서 해주지. 다 죽어갈 때 딱 한 번 한단 말이야. 이 멍청하고 못된 늙은이야.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왜 돈도 안 드는데 말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우린 이렇게 실체가 없이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똑같이 말 안 했겠죠. 그래서 이분의 아드님께서는 제주도에 가면 에미서리 영성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일단 알든 뭐든지 다. 그런 영성체 지도자가 되셨어요.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심정이었을까? 네. 우리들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감정을 자주 표현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봐주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당신이 있어 살맛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힘이 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아, 너 때문에 진짜 힘이 난다. 아들이 아주 사고를 치면 이거 얘기 꼭 하셔야 돼요. 난 진짜 너 때문에 에너지가 팍팍 생겨.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셔야 되고, 화나는 말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쁜 딸도 미운 짓을 하고 오면 더 그러시는 거예요. 이쁜 딸, 잘했다, 잘했어, 응원한다, 신난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인간관계는 절로 소통되고 절로 좋아집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아주 힘들고 미운 애 있을 때 딱 아침에 오면 어머, 너 오늘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진짜 대단해. 이렇게 말하면 그날 하루가 행복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걔가 나를 늘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 어디 가서 듣겠어요. 늘 혼만 나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그렇게 되거든요. 오늘은 표현의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자, 크게 읽어보세요. 표현은 촛대와 불꽃으로 해야 서로의 소통에 활기가 넘치고 현재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걸림없는 속 시원한 인생,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